자, 지난 시간 배운 거 잠깐 볼게. 우리가 원소의 주기성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를 본다고 했는데, 지난 시간에는 얘 봤어. 자,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 정의를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하자. 기본 로직은 원자 반지름이 크다, 작다, 이온 반지름이 작다, 크다. 이 설명은 가려막기 효과로 먼저 판단을 해라. 그래서 전자 껍질수가 크면 결국 원자 반지름도 커진다. 그래서 얘가 커지면 원자 반지름이 커지고, 전자 껍질수가 작아지면 원자 반지름도 감소한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봐라. 이거 얘가 같은 족에서는 세로지,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이것도 알아둬야지. 유효 핵 전환은 증가해. 이해 갔지?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핵의 힘은 세지는데, 원자 반지름은 핵의 힘이 세지면 구름을 확 당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더 커진단 말이야. 유효 핵 전환보다는 이 가려막기 효과, 이 가려막기 효과가 더 큰 영향을 준다라는 걸 증명하는 건데, 이 가려막기 효과도 정확히 말하면 안쪽 껍질 거야. 그러니까 안쪽 껍질의 수가 많아지면, 안쪽 껍질, 이 껍질의 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반지름이 크게 측정이 된다. 이것이 같은 족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반지름이 커지게 되는데, 이건 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알지? 원자 번호 커지면 유액처럼 커지잖아. 그런데도 왜 반지름이 또 커져? 바로 가려막기 효과, 전자 껍질수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아니라 이거는 전자 껍질수의 증가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알아들어야 했고, 그 다음 양이온화 되는 거 있지? 양이온화 되는 건 원자 반지름을 가지고 측정을 했을 때 양이온화가 되면 이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단 말이야. 그게 누구였냐? 10번 아니면 18번 혹은 2번이 나오게 되는데, 양이온이 된다는 건 전자를 잃어버리는 성향이 강한 애들한테 나타나는 성질이야. 그게 금속이거든. 금속. 주교율배서 어디? 왼쪽. 왼쪽에 위치한 애들, 얘들이 이온화가 되면 바로 전축인 18조 원소의 전자배치를 따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돼. 요거는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이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뒤집어서 이온분의 원자 반지름이 크다로 나와. 알았어? 문제 풀 때 쌤이 좀 알려줄 거야. 요거 명칭을 잘 보고. 그래서 너희들이 만약에 같은 주기상에서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이 작다라고 나온다면 같은 주기에서 번호가 작은 애들이야, 무조건. 알겠지? 그거 잘 봐. 두 번째, 그렇다면 이게 껍질이 일정할 경우, 자, 전자 껍질의 수가 일정하다라는 조건이 붙은 경우는 뭘 봐라? 원자 번호를 보라고 그랬지. 이게 커지면 결국 그때야 비로소 얘의 힘을 받는다. 유효핵전화. 얘가 세지고 고로 원자 반지름이 줄게 된다, 이런 말이야. 이런 예로 같은 주기가 있었지.
같은 주기는 껍질이 동일하니까 원자 번호가 클수록, 다시 말해서 주기율표 오른쪽으로 클수록 유효 핵전화의 힘을 받아서 커지니까, 번호가 커지니까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된다? 준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얘였지. 등전자이론. 얘들은 선생님이 세트 1하고 세트 2로 공부하라고 그랬지. 내가 세트 1이 몇 번을 따른 애들이야? 10번을 따른 애들이고, 세트 2는 18번을 따른 애들인데, 세트 1은 몇 개 있었어? 6개. 7, 8, 9, 11, 12, 13. 세트 2는 5개. 15, 16, 17, 19, 20번이 있는데, 얘들은 껍질이 동일하니까, 자, 이건 반대로 써볼게. 원자 번호가 작아져 버리면 이온 반지름이 어떻게 된다? 커지게 된다는 거야. 왜? 이게 작아지면 유효액전화가 줄거든. 핵의 힘이 약해지거든. 핵의 힘이 약해지면 전자 구름은 탁 확산이 되는 거야. 커지니까. 그래서 이런 예로 세트 1에 해당되는 애가 누가 있었니? 7번 질소는 이렇게 되면 10번 네온의 전자표에 따르면 8번 산소보다 반지름이 크고, 9번 플로르 이온보다 크고, 11번 나트륨 이온보다도 크고, 12번 마그네슘 이온보다도 크고, 세트 1에서는 13번 알루미늄이 제일 작게 측정이 된다라는 것이 배웠던 거야. 세트 1, 2는 여기서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네. 주기성 문제 풀 때 내가 너희들한테 이런 말을 자꾸 할 거야. 봐라. 우리가 중간고사도 보고 모의고사도 보고 계속 보는데 왜 나는 내신은 잘하는데 모의고사는 못 보지? 라고 하는 친구들 잘 들어야 돼. 그런 친구들은 어린값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린값. 그러니까 어린값이라는 게 뭐냐면 주기성 문제에서는 말이야, 세트 1이냐 세트 2냐를 먼저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 우리가 오비탈에서 뭘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냐? 주기가 뜨면 S오비탈의 수가 그 주기랑 같다는 걸 먼저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지. 예를 들어 생각해봐. 전 시간에 배웠던 거. S오비탈 속 전자수분의 P오비탈 속 전자수가 1이다. 그러면 2주기라면 S오비탈이 2개니까 전자는 4개 채워지지. 그럼 4분의 4, 8번이구나 라고 찾아내는 거. 3주기라면 S오비탈이 3개니까 6분의 6이지. 12번이라는 거. 이런 게 되게 중요했듯이 세트 1, 2라는 개념이 딱 박힌 친구들은 문제를 읽으면서 이거 세트 아니구나 금방 알아.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꼭 알아둬. 이번 시간에도 계속 할 거야, 애들한테. 자, 마지막으로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자, 전자 껍질 수도 똑같고 변하지 않는다는 거지. 전자 껍질의 수도 동일하고 원자 번호도 동일하다면 그때는 뭘 봐야 되느냐? 전자의 수를 봐야 돼. 전자 수가 많아지면 전자 간의 반발력, 그간 무시했던 전자 간의 반발력이 커져서 반지름이 커진다. 이 반지름이 누구냐? 바로 음이온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원자 반지름보다 이온 반지름이 큰 애들, 아까는 얘보다 얘가 큰 애가 금속이라고 그랬잖아. 얘들은 비금속이야. 비금속. 주기율표 어느 쪽? 오른쪽. 주기율표의 오른쪽에 해당되는 애들이 되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음이온화. 이게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거고, 자, 여기서 문제는 이렇게 풀어. 자, 이 결론이 뭔 것 같아? 절대적인 거냐? 아니야, 이거. 절대적인 게 아니야. 원자 반지름은 여러분들 정의해봐서 알겠지만 화학 결합을 했을 때 측정한다고 그랬어, 내가. 그지? 그냥 원래 상태의 원자에서는 현대 오비탈론에 의하면 전자가 어디 있는지 존재할 수 없어. 하이델베르크가 뭐라고 얘기했어? 불확정성의 원리. 이 말을 고지고대로 해석하지 마. 그 사람의 말은 모든 곳에 전자가 있다는 얘기야. 모든 곳에.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원자 반지름의 끝이고, 시작은 핵이지만
끝을 알 수가 없으니까 화학결합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배우면 그들이 알아둔 게 뭐야? 18족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지. 18족 화학결합을 하지 않기 때문에. 18족 원소는 빠지고 1족부터 17족 원소 사이에 이런 룰이 성립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지? 이거 이 세 개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는 애만 시험에 낼 수밖에 없는 거야. 예외란 있다니까. 누구냐 예외가? 얘야. 예외가 얘야. 잘 봐라. 얘가 예외라고 했는데 얘를 어떻게 찾아내느냐. 내신에서 만약에 얘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 오답률이 아마 80%를 넘어갈 거야. 이거는 왜? 어느 오프라인 어느 온라인 화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면 이거 다 얘기해줘. 알았니? 내가 막 똑똑해갖고 그지 막 이러니까 와 저 사람 아니야 다 가르쳐줘. 만약 이것도 안 가르쳐주면 그분은 의심해 볼만해. 알았냐? 이거 다 가르쳐준다고. 그러면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 알아. 3번 리듐하고 11번 나트륨을 비교해봐. 이거 누구 관계야? 이거야. 맞지? 1족이잖아. 니네 1족인 거 어떻게 하냐고? 같은 족인 거 어떻게 하냐고? 번호가 8번 차이 나면 같은 족이야. 알았어? 1, 2주기는 2번 차이 나는데 2, 3주기는 8번 차이 나. 알았어? 물론 너희들이 배우는 20번까지라면 3, 4주기도 8번 차이 나. 알았어? 그러면 얘는 같은 1족이면 번호가 얘가 크잖아. 그 반지름 얘가 크단 말이야. 됐지? 그럼 여기다 얘를 하나 넣자. 염소. 얘 둘은 누가 반지름이 크겠냐? 얘가 크다고. 왜? 같은 주기에서는 번호가 클수록 작다고 했잖아. 그럼 이 셋의 원자 반지름을 비교해봐. 원자 반지름을 비교하면 외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와. 얘가 1등. 그 다음에가 3주기인 얘들이 다 3주기 원소거든. 얘가 2주기고. 이렇게 본다면 저 이론에 의하면 껍질수 많은 애가 뚱뚱하잖아. 무조건. 그치? 물론 그렇게 풀면 다 맞아. 근데 이런 애가 나온다는 거지. 3주기인데도 불구하고 얘보다 작아. 알았어? 니들 데이터 보면 나와. 그 페이지에 나온 거 보면 리튬이 적어도 마그네슘, 알루미늄보다 더 덩치가 크단 말이야. 알았어? 근데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근데 이게 결정적으로 뭐냐 봐라. 얘들의 이온 반지름을 비교해봐. 이온 반지름을 비교하면 잘 봐. 얘 누구 따라가냐? 세트 2야. 18번 아르곤을 따라가니까 껍질이 3개가. 그래서 얘가 1등이다. 이렇게 1등. 그 다음에 누구냐? 얘야. 10번 네온을 따라가니까 그럼 마지막에 누구냐고? 얘야. 2번 헬륨을 따라가자. 결국 뭐냐? 자, 2, 3주기 원소라고 출제자가 분명히 줘. 출제자가 2, 3주기 원소인데 2주기가 2개고 3주기가 하나일 수도 있고 2주기가 하나고 지금처럼 3주기가 2개일 수 있는데 반지름을 비교했더니 이런데 갑자기 이 두 번째 해당하는 애가 이온 반지름은 제일 작아. 그러면 이거는 3번 리튬을 의심해 볼 만하다는 거지. 알았어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원소의 주기성을 했고 시험 문제 볼 때 다 1번, 2번, 3번의 로직만 따라도 80%는 풀려. 무조건. 알았니? 학교에서는 여기까지 넘어간다면 이거 학교 선생님이 정말 니들한테 큰 걸 기대하거나 기대를 하지 않거나. 알았지? 니네를 주고 싶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까지 나오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풀어보면 그럼 이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제를 풀면서 계속 숙지를 하라고. 문제를 많이 풀고 선생님처럼 문제를 내가 들어갈 때 니네가 맞췄다 틀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다. 니네 시간을 재서 있잖아. 여기 3급 문제 있지. 3급 문제는 2분 안에 해결이 돼야 되고 학급 문제는 1분 컷이 나와야 돼. 1분 컷이 안 나오면 답을 맞았건 틀렸건 간에 질문해. 자기가 뭐를 먼저 들어갔어야 하는데 못 들어간 건지. 알았어? 꼭 그렇게 맞았다 틀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니네 중간고사 봐서 알잖아. 화학은 무조건 시간이 부족해. 무조건. 알았니? 그러니까 1분 컷이 안 되는 건 계속 질문하라고. 저 사람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알겠지?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이야. 오늘도 역시 데이터 갖고 싸울 거예요. 데이터 갖고. 바로 얘다. 자, 주기성이라는 건 딱 이렇게
두 개를 배워. 이 내신에서는 물론 오비탈의 주기성까지 시험 문제 출제되면 이제 그게 대박 문제인 거야. 이제 이 단어만 시험 보는 애들은 잘 봐라. 이온화 에너지가 뭐냐? 에너지는 에너지, 그지? 들고 나는 거야, 그지? 뭐 에너지는 발생도 하고 흡수도 될 거지만, 자 이게 주체가 누구냐는 거지. 그걸 알고 들어가. 이 이온화 에너지의 주체가 누굴까? 야, 국가가 세금을 면제해줘. 국가가 대출을 잘해줘. 국가가 경제를 부흥시키겠대. 누굴 위한 거냐? 국민이야, 국민. 니네 지금 키우는 애완견을 위해서 계속 그러겠냐? 아니면 우주인, 달에 있을 우주인을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감면하고 그러겠냐? 봐, 주체를 모르고 들어가잖아? 그럼 무조건 암기해야 돼. 화학이 뭐의 학문이야? 전자의 학문이지? 그게 전자의 무조건 주체가. 아,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 또는 방출하는 건가 보다 라고 알고 들어가는 친구와 제가 뭐지? 그럼 들어가는 친구는 달라. 지금 우리는 전자가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에너지를 배우는 거야, 지금. 알았어? 자, 정의를 보면 그 책에는 원자라고만 되어 있는데 얘도 되고 얘도 돼. 이온은. 자, 도망가는 데 할게. 아, 자, 여기까지 정리했어. 누가 주어야, 누가 주체고 얘야. 전자가 도망가려면 에너지 흡수해야 돼, 방출해야 돼. 잘 생각해. 핵으로부터 빠져나가는 거야. 집에서 나가는 거야. 집에서 나갈 때 돈 갖고 나가. 집에다 돈 다 놓고 나가. 나가본 적이 없지, 여러분들. 그지? 가출의 경험이 없지. 가출하고 싶어. 어떡할래? 아무리 밖에 나가면 굶지 않으려면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누굴 훔쳐가긴 그렇고 평소에 모아놨던 2천만 원 이렇게 갖고 나가는 거지. 이렇게 엄마 아빠 내가 2천만 원 모아놨으니까 엄마 아빠 잘 쓰시고 전 밖에 나가서 열심히 살아볼게요. 이러고 나가는 애는 없다 이거죠. 이 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에너지를 받아 도망가는데 여러분, 도망가는 전자들은 어디 있는 전자들이 도망가게 될까요? 핵으로부터 제일 멀리 있는 전자가 도망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머릿속에 보호전자 껍질을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세요. K, L, M. 그래놓고 전자를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이게 누구 모형이라고? 보호의 전자 껍질 모형이야. 이 모형이 갖는 의미는 뭐니? 이 원자가 몇 쪽이고 몇 쪽인지를 알려주려고 쓰는 거야. 이게 원자가 아니라고, 이 사람들아. 이러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얘가 도망간다고 해, 얘가. 어떻게 하고? 봐라. 에너지가 들어올 당시에 이거는 에너지만 표시한 거잖아. 이 에너지에 갖는 전자가 2개 있고 이 에너지에 갖는 전자는 8개. 이 뜻이야, 이게. 그냥 보기만 하라고. 근데 이 11개 전자 중에 누가 도망갈지는 모른다는 거야. 현대 오비탈로는. 알았어? 왜? 얘도 여기만 있니? 이 앞에도 있을 수 있고 저 멀리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럼 뭐야? 이 11개들이 막 혼선으로 막 존재하는데 에너지가 들어올 때 그때 가장 바깥쪽에 있는 애가 도망간다는 얘기야. 이걸 알아서 더 멋진 어떤 뭐 문제를 풀 때 더 활력소가 이런 건 아니지만 개념을 그렇게 잡고 있으라고. 아, 여기 있는 애가 도망간다. 단순한 거지. 아, 제일 편해. 근데 어떻게 여기 얘가 여기만 있을 수 있어? 에너지가 들어왔을 당시에 이 11개 중에 가장 큰 에너지. 알았냐? 그쪽에 있던 애가 도망가는데, 그러니까 하나를 떼어내는 에너지라는 말밖에 못하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해? 이렇게 정의하면 가장 바깥쪽. 원자과 전자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은 우리는 이 원자과 전자라는 말은 보호 전자 껍질을 통해서 얘가 몇 개든 간에 동일한 조건을 준다면 얘는 원자과 전자가 하나일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잘 들어봐라. 에너지가 이 정도 된다면 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 얘니까 여기서 존재할 확률이 어떤 거지? 큰 거야.
확률이 큰 거라고. 우리 가려막기 요기에서 그랬잖아. 얘도 얘를 가려막고 얘도 얘를 가려막을 수 있어. 근데 누가 가려막을 확률이 크다? 얘가 가려막을 확률이 큰 거야. 안쪽에 핵과 가까우니까. 알았니? 그래서 안쪽 껍질이 많아지면 유액전화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반지름이 크게 측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한 거지. 자, 지금은 이온화 에너지는 전자를 하나가 도망가는데, 그러니까 전자가 흡수한다고 보면 되겠어. 자, 원자라면, 우리 원자를 이렇게 표현할게. 원자라면, 이게 원자. 무슨 상태? 기체 상태. 왜 기체라는 말을 쓰냐면, 물질의 상태 중에 화학은 에너지가 높은 게 가장 불안정해. 에너지가 낮은 게 안정하고. 그래서 우리는 보호의 전자 껍질에서 K 껍질에 있는 전자가 제일 수소에서는 안정한 전자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가장 불안정한 상태란 말은 뭐지? 에너지가 높은 상태를 의미하거든. 걔 상태를 놨을 때 여기다 뭐를 가하면, 에너지를 가하면 적어도 저 M이라는 원자에 있던 바깥에 있는 전자가 도망가게 되어서 얘가 뭐가 된다고? 이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온이 되는 거거든요. 무슨 이온? 양형이 된 거야. 그때 이렇게 나온다고 전자. 저때 필요한 에너지. 이해가니? 그럼 얘는 뭐냐? 이거 얘 때문에 그러는 거야. 18쪽은 원자 하나가 분자잖아. 그지? 18쪽은 원자 하나가 분자야. 걔한테 에너지를 가하잖아? 그럼 얘가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원자는 아니잖아. 원자인 동시에 분자도 될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가르칠 때 18격은 누구? 이원자, 원자, 헬륨, 뭐 네온, 그 다음 아르곤, 이런 애들은 요거에 정립을 시킨다. 그러니까 앞에서 소외됐던, 원자 반전에 소외됐던 18격 여기 등장한다는 얘기야. 알았지? 그 다음에 얘는 누구냐? 이온이잖아. 어디서 왔니? 여기 있잖아, 여기. 그치? 자, 이 상태에서 에너지를 가하잖아? 그래도 얘가 도망갈 수 있는 거야. 대신 얘가 이게 되겠지. 두 개가, 이 결론은 두 개, 원자 번호보다 두 개 전자가 부족한 상태가 되어서 요렇게 되겠지. 야, 그럼 잠깐 내가 질문하자. 이제부터 우리가 오늘 할 걸 90%를 여기서 다 하거든, 지금. 잘 생각해봐. 원자 반지름 배웠지, 너네들. 원자 반지름이 뚱뚱한 놈이 전자가 도망가기 쉬울까? 홀쭉한 놈이 도망가기 쉬울까? 가만히 생각해봐. 지금 보듯이 죽는 것 같은데 생각하고 있는 거지? 제가 뚱뚱한 놈이 도망가기 쉬워? 홀쭉한 놈이 도망가기 쉬워? 전자 입장에서 봐, 막막하지? 응? 막막하잖아. 잘 생각해봐. 단순한 생각이야. 핵이 전자를 잡고 있는 게 전기력이지. 전기력이, 자, 전자는 다 뭐야? 전하력이 마이너스 1이다. 중심 핵만 플러스 3이냐 7이냐 11이냐 이렇게 달라. 근데 반지름이 크다는 건 전자가 멀리까지 퍼져나간다는 건 그래도 유액전화가 세지만 어쨌든 핵과 전자 간의 힘이 약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구름이 퍼지는 거죠. 바깥쪽까지. 그러니까 이걸 단순하게 생각해보세요. 지금 어떤 공부를 할 때 단순한 게 중요한데, 야, 경찰서로부터 멀리 있는 집이 털리기 쉽냐? 경찰서 바로 옆에 있는 집이 털리기 쉽냐? 멀리 있는 집이 털리기 쉽죠. 당연히. 관심이 덜하니까. 반지름이 크면요, 핵과 멀리 있는 전자가 에너지가 그만큼 높은 거예요. 그 도망가기 쉬워요. 아셨어요? 잘 봐요. 우리가 반지름 주기성 배웠을 때 2주기가 있어요. 3번 리튬부터 어디까지? 9번 플로린까지만 봅시다. 보면 3번보다는 9번이 핵전화가 더 홀쭉해요. 상상을 해봐요. 오! 핵도 힘이 더 센데, 9번은 핵의 힘도 센데 반지름도 작아? 그럼 도망가기도 어렵죠. 맞아요? 그러니까 반지름이 클수록 저 에너지는 적게 든다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이런 거 보세요. 이 에너지하고 누가 더 셀까요? 어차피 똑같은 M인데
얘는 원자 상태에서 전자를 떼내는 거고요. 얘는 이온 상태에서 떼내요. 그럼 원자 번호 똑같죠. 핵의 힘이 똑같은데 얘가 전자가 더 작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확 땡겨지죠. 전자가 있었는데 하나 도망가니까 나머지 전자만 돌보면 되잖아. 확 땡겨지겠죠. 핵의 힘이 세져서. 그럼 이 에너지가 훨씬 크다는 겁니다. 이해 갔습니까? 자, 그럼 보세요. 18족은 에너지가 어떨까? 여러분 18족이 무슨 기체라고 배웠어요? 비활성 기체예요. 이게 뭘 뜻해요? 반응성이 없다는 겁니다. 반응성이 뭔데요? 화학이 전자의 형이니까 전자가 옮겨질 수 있는 게 반응성이라고요. 전자가 나갔다 들어오는 게 이런 게 어렵다고요. 그럼 이게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센 거예요. 전자를 떼내기 되게 어렵다고. 같은 주기에서는요, 무조건 18족이 짱이에요. 얘 전자 하나 떼내기가 제일 어려워요. 그러면 1주기에서 누가 제일 세요? 2번 헬륨이 제일 세요. 1주기. 2주기는 어디요? 10번 네온. 3주기는 18번 아르곤이 무조건 셉니다. 원자 반지를 무시하고 안정한 전자 배치니까. 이해 갔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무조건 전자 배치. 원자 번호는 반지름을 구할 때 혹은 전자 껍질은 반지름을 구할 때 쓰고 무조건 전자 배치가 어떨 때 안정하다? 18족 원소랑 같을 때 안정한 거야. 알았니? 그때 전자를 떼어나기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걸 꼭 기억해. 알겠지? 그럼 이제 이걸로 말로 설명해 볼게. 자, 이온화 에너지가 크대. 무슨 뜻일까? 이런 말. 이번에는 원자 입장에 설명해 볼까? 어떤 책을 만날지 니네가 모르잖아. 나는 지금 도망간다는 말은 전자 입장에 쓴 말이야. 그지? 그럼 원자 입장에 쓰면 원자 입장이야. 이게 원자 입장에 쓴 말이야. 원자 입장에 전자를 데리고 있는 애 입장인데 걔 전자 떼어내기 어려운 거야. 그럼 전자 입장에 설명하면 도망가기 어려운 거고. 이해가서? 그렇게 되면 이거 되게 어렵죠. 왜? 전자가 도망가야 되는데 못 도망가잖아.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이 표현은 아닙니다. 알겠어요? 양연되기 쉽다, 양연되기 어렵다를 판단하는 게 이온화 에너지예요. 그럼 음이온되기 쉽다, 어렵다는 뭐예요? 그건요, 음이온 되는 성질을 비교하는 전자 친화도라는 게 따로 있어요. 알았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배울 게 뭐야? 양연되기 쉽다, 양연되기 어렵다만 배우는 거야. 무조건. 양연되기 어려우니까 음연되기 쉽다 이런 식으로 돌려서 해석하지 마. 이거는 조금 범위인데 양연되기 어렵잖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산화되기 어렵다. 산화란 전자 하나를 잃는 게 산화다. 전자를 잃기 어려우면 산화되기 어려운 거야. 알겠어요? 물론 이건 통해요. 환원되기 쉬워요. 이렇게 생각. 왜? 산화환원은 상호관계의 반응이거든요. 중화반응과 더불어서. 알았니? 산화되기 어려우면 환원되기 쉬운 건 맞습니다. 다음. 이렇게 되면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속성이 작다고 설명해요. 왜? 이 금속성이라는 게 뭔 뜻이니? 금속의 반응성이라, 이거 줄인 거거든. 양이온화되는 성질을 금속의 반응성이라고 얘기해. 왜? 금속은 화합물이 되려면 양이온밖에 방법이 없어. 금속은 자기 자신하고밖에 반응 못하니까. 그래서 금속이 반응이 되려면 전자를 잃어버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온화가 크다는 건 금속성이 매우 작다는 거야. 그래서 주기율표 선상에서 17족 쪽으로 갈수록 금속성이 떨어져. 오히려 1족, 알칼리 금속 쪽으로 올수록 금속성이 좋아진다고 하죠. 이게 이온화 에너지 전부야.
알겠냐? 자, 이제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분석을 할 거야. 잘 봐. 분석을 할 거야, 우리가. 알았니? 이 분석을 하는데, 자, 방법이 두 개가 있어. 하나하나 개인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방법과 그냥 데이터를 분석해버리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선생님이 오랫동안 해봤거든. 하나하나 원자들 가지고 분석을 해낸 방법하고 마지막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방법하고 시간당 효율을 보니까 데이터가 훨씬 잘 먹히더라고. 그래서 다짜고짜 들어가. 다짜고짜. 알았어? 대신 이 얘기는 해줄게. 봐. 너네 원자 반지름이 어떨수록 이온화 에너지 작다고 했어. 어떨수록? 클수록. 지우야, 너 컨디션 안 좋아 오늘? 왜? 저이씨 아주 좋고 안 좋고 얼굴이 극명하네. 제가 그냥 꿍해가지고. 왜? 아파? 아직도 안 나섰어? 네, 약 먹었어요. 와, 너 지금 3주째 아니냐 거의? 너 그냥 평소에 잘 안 걸리는데 한번 걸리면 진탕 걸리는구만. 와. 있잖아. 한번 날려도 쉬어, 자. 그냥 계속 뭘 하면은 그게 지밀들 간다고. 백업 기간을 같이 할지. 여러분, 제가 이걸 보겠습니다.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 커지면요, 원자 반지름 어떻게 되죠? 커지죠? 그럼 이온화 에너지 어떨까요? 전자 하나 떼어내기 쉬워요. 이게 이렇게 됩니다. 이거 이해 갔어요? 예를 들어서 1족을 예를 들어 볼게요. 1족. 자, 수소 제외시키고 수소를 제외시킵시다. 알칼리 운동만. 3번 리튬이에요. 2죽이죠. 11번 나트륨입니다. 19번 칼륨이고 여기까지 나와요. 여러분들은 37번 누비듐까지 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내려갈수록 반지름이 어떻게 된다고요? 커지면서 이온화 에너지도 어떻게 된다고요? 작아지면서 금속성이 커져요. 왜요? 양형되기 쉬우니까요. 그럼 물에다 집어넣으면, 여러분 알칼리 금속을 물에 집어넣으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이죠. 제일 위험한 거예요. 폭발하면 알겠습니까? 이해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소리나 나요. 쉬 그러면서 확 올라와요. 그럼 쉬가 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헛! 그죠? 근데 루비는 뻥! 알았어요? 늦자마자 반응성이 크니까. 그러니까 수소기체를 급작스럽게 발생시키는 건데, 수소는 스스로 탈 수 있거든요. 가연성, 폭발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료 전지로 수소를 사용한다는 거 알고 인간들이 앞으로 하이브라이드 뭐 해가지고 쓰는 거 있잖아요. 보관할 잘못 때문에 그게 못 쓰고 있는 거지. 폭발의 위험성이 있어서. 니네 옆집에 수소 저장 탱크 있다면 살겠어요? 에? 이것이 술 취한 아저씨가 오래오래 고함질러도 터질 판인데, 그지? 안전성이 보장이 안 되니까. 자, 요게 1족 원소, 같은 족에서 성질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도 볼게요. 9번 플로린, 그 다음에 뭐 17번 염소, 35번 로미, 53번 아이오딘. 누가 이온 에너지 제일 작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세요. 얘들은 응당 여러분들이 다 음이온 잘 되는 애들을 보고 있는데, 우리는 뭐만 해석하는 거야? 양이온 잘 되냐 잘 안 되냐만 해석한다고 지금 얘기가. 이해 갔죠? 자, 이게 바로 같은 족의 현상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같은 족이 예외가 없다고요. 그래서 시험에 안 내요. 잘
반지름 크면 이온 에너지 작아요. 양이온되기 쉬워요. 자, 그러면 같은 주기 봅시다. 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꼭 외우셔야 돼요. 같은 주기는요, 잘 보세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얘가 커진다. 아까 배웠잖아. 첫 번째 인트로 때. 그죠? 이거. 얘가 커진다. 그래서 원자 반지름이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기억나? 오케이? 근데 그 옆에 쓴 말이 가관입니다.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아니 그냥 커진다고 하면 되는데 왜 이 말을 썼냐를 명심하셔야 돼요. 너희도 오늘 출제자는 얘를 끼워서 팝니다. 항상. 문제를 너희들한테 팔 때 얘를 끼워서 팔아요. 얘만 명심하면요, 적어도 장애물 하나는 그냥 넘어가고요. 이거 하나 넘어갔는데 출제를 더 이상 안 했네 그럼 만점이에요. 물론 이걸 넘었는데 조금만 장애물이 더 있긴 해요. 그것까지 다 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이주기를 보여드릴게요. 이주기. 제가 지금부터 이주기 원소를 보여주는데 앞에 오비탈론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제일 먼저 썼어요. 주양계수 1이고요. 박스가 하나예요. SF예요. S입니다. 기억하세요. 박스 하나 딱 써있는 건 무조건 S인데 첫 번째 하나니까 이걸 이벤트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얘를 A. 됐어? 정말 잘 들어. 몸이 아프든 피곤하든 잘 들어야 돼. 이걸 잘 못 들으면 선생님이 여기서 자살할 거야. 아닌 것 같지? 네, 나 들고 나가야 돼. 그리고 들을 힘 있어? 눈빛 반짝은 난 있어요. 이런 눈빛인데. 아니야, 근데 없지. 들고 나가려고 질질. 야, 저 A라는 오비탈 저 안에 전자 몇 개 들어가? 2개 들어가. 맞아. 자, 그 다음에 박스 내가 몇 개 그렸다? 역시 하나. 왜? 그 다음부터는 이거든. 이 박스에 전자가 2개 들어가면 1번 수소, 2번 헬륨 끝이야 이게. 1주기. 자, 이거부터는 몇 주, 이제 몇 번 들어가야 돼? 3번 리튬 들어가야 돼. 됐어? 이거 알지? 기억나냐? 이게 머릿속에 계속 기억이 나야 된다. 이거 B라고 할게. 자, 그 다음 봐봐. 요거 3개 그릴까? 이거 뭐야 그럼? S가 아니라 이거 뭐야? P야. 그것도 문P, 2P. 이렇게. 박스 총 몇 개 그렸어? 지금 총 A, B, C, D, E 5개 그렸어. 자, 이거 몇 번까지 전자를 다 채웠을 때? 10번이야. 이게 2주기다. 그래서 2주기는 전자가 채워진 총 오비탈이 최대 5개. 여기까지 됐지. 내가 왜 이 그림을 그려놓냐면 얘 때문에 그래. 대체적으로 출제자가 왜 주기에서 예외성을 걸고 넘어가는지 보여준다. 자, 3번 리튬. 3번 리튬. 오비탈 뭐뭐 필요하냐? A, B가 필요합니다. 이해가냐? 아, 1S에 뭐? 둘. 2S에 하나. B의 전자 하나를 떼어내는 거지. 이해가냐? B의 전자 하나를 떼어내는 거라고. 자, 4번 베릴륨 봐. 1S 둘, 2S 둘. 어디에 있는 전자를 떼어내는가? 역시 B에 있는 전자를 떼어내는 거야. 적어도 3번보다는 4번이 반지름이 작아. 그러니까 얘가 더 세. 이온에너지. 여기까지 돼서 잘 봐. 내가 원자 번호를 쓰고 여기다가 이온화 에너지를 표시할 거야. 응? 자, 여기가 3번이야. 그래서 한 요쯤에다가 이온화 에너지를 표시했어. 이렇게. 여기가 4번이야. 그래서 요쯤에다가 이온화 에너지를 표시했어.
여기까지 무난하지? 반지름이 작으니까 미스나. 다리 떨지 마. 다리 떨면 깨는 거야. 다리에 허벅지 딱 주고 탁 버텨. 내가 학교에 있으면서 깨달은 게 있거든요. 자다가 깬 친구들은 다리를 떨어요. 그래서 내가 잔나잔나 알아봤다고. 떨다가 다리가 멈추죠. 자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대로 그러면 다시 막 떨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허리에 힘을 딱 주면 잠이 안 와요. 대신 말을 하면 또 잠이 안 와요. 야, 참 나한테 하면 안 되지. 야 하면 해. 야 하면 해. 이렇게 말을 하고 그래야 잠이 안 와. 너네 보면 막 굉장히 졸린데 선생님 뭐 질문했는데 대답을 해서 그럼 잠 안 오잖아. 그런 경험 없나? 자, 이제 중요한 게 이거다. 5번 풍소가 반지름 더 작지. 근데 얘가 이렇게 된다. 잘 봐라. 이거. 이 노란색 전자 하나는 어디에 들어갈까? C, D, E 어디든 들어갈 수 있지. 이 말을 잘 들어봐. 어디든 전자 하나가 들어갈 수 있어. 분명히 말하는데 에너지는 이렇게 돼. 맞지? 에너지는 제가 높아. 근데 어디든 전자가 존재할 수 있어. 어떻단 얘기냐? 자유롭다는 얘기야, 전자가. 막 노는 방이 3개나 노니까 막 어디든 갈 수 있잖아. 자유로워. 그래서 말인데 외부에서 에너지가 들어오잖아. 그럼 반지름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얘가 도망가기 쉬워. 저기 전자 하나가 딱 생김으로 인해서 걔가 도망가기 쉽다고. 그래서 봐라. 얘를 5번 풍소를 내가 이렇게 그릴 거야. 3번보다 커. 근데 5번보다 약간 떨어져. 에너지가. 예외라는 거야, 예외. 이게. 뭐 때문에 그래? 너희들 교과서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전자가 존재하는 오비텔의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죽어도 이해가 안 가. 왜? 그렇게 따지면 6번 탄소는 어떻게 할 거냐고. 얘도 CD 중에 2개를 전자가 들어갈 텐데 훔투 규칙에 의해서. 그치? 그럼 얘도 에너지 높잖아. 떨어지기 쉬워야지. 근데 이때부터는 또 갑자기 어려워지거든. 6번 탄소가 되잖아? 그럼 이렇게 돼요. 다시 확 커져요. 왜? 아까 혼자 있을 때는 에너지가 들어오면 꺼리낄 것 없이 지 혼자 선택받아 살아가는 게 쉽거든. 근데 2개가 되면 상호관계를 이뤄. 또 지들끼리 규칙성이 있어가지고 에너지가 들어올 때 선택을 둘 중에 하나는 잡아야 되잖아. 그래서 에너지들이 정확하게 누가 하나를 판단 못하고 그 전자들도 자기 위치에 좀 더 핵의 힘이 세져가지고 당겨짐으로 인해서 6번부터는 다시 반지름이 작아지는 효과를 누리게 돼. 뭐든지 규칙성이 딱 바뀌었을 때 그 첫 번째 조건이야. 다시 한번 봐. 7번 질소는 CDE에 하나씩 들어가야 돼. 훈트 규칙에 의해서. 그치? 그래서 봐. 1S 돌, 2S 돌, 2P에 3. 되게 안정해. 자, 8번 연습 봐. 자, 이게 이해가 됩니다. 이게 무엇이 규칙성이 깨진 거냐? 이제 쌍이 나오는 거야, 쌍. 전자의 쌍이. CD 중에 하나가 전자 쌍이 되는 거야. 그러면 쌍이 하나밖에 없잖아. 원래 얘를 기준으로 봐봐. 7번 질소처럼 안정한 형태의 홀전자가 3개 딱 있는 상태에서 하나가 쌍이 되어버리면 이게 또 적응이 안 돼. 그 전자간 반발력이 작용해야 있어. 알겠냐? 전자간 반발력이 생긴다고. 근데 이 전자간 반발력이 누구 상이 p 오비탈 속에 이 사이에 일어나는 거야. 쌍 하나에서. 그래서 전자가 도망가기 쉬워. 자, 7번 질소 여기까지 갔어. 자, 8번 산소 이래버리면 또 이렇게 떨어져. 이뤄내봐. 9번 플로린으로 가잖아. 그럼 쌍이 몇 개 생겼어? 2쌍이 생겼지. 이제 또 안정해. 9번 가면 이렇게 또 커져. 당연히 10번 네오는 안정한 전자 배치가 얘가 최고로 셀 거고 10번이 여기야. 잘 봐라. 이걸 선으로 읽는 거야.
이게 같은 주기에서의 이온 에너지야. 그럼 니들은 어디가 눈에 띄냐? 여기가 눈에 띄잖아. 알았어? 요게 몇 쪽이고? 2족, 13족. 여기는 15족. 얘들이 반드시 포함해서 시험에 나온 거야. 알겠어? 반드시 포함해서 시험에 나와. 알겠지? 얘를 니들이 정확하게 말할 수 있으면 돼. 자, 이제 봐라. 우리는 각 주기에서 누구일 때가 이온화 에너지가 제일 세다고 했지? 안정한 전자 배치 18일 때 맞지? 그럼 여기다 하나 더 그려볼게 얘들아. 요거 누구냐? 3SD 당연히 에너지 시온이 이렇게 될 거야. 맞지? 나트륨이면 11번이잖아. F에 전자 하나 있지. 자, 걔를 떨어뜨릴 거야. 그럼 이렇게. 이게 2주기만 이런 거 같지? 3주기도 요거야. 그럼 3주기 여기가 누구야? 11번이고, 여기가 12번이고, 여기가 13번이야. 이따 보여줄게. 지금은 봐, 그냥. 나는 이 주기성 그림만 싹 보여준 거야. 니들 나중에 해석만 하면 돼. 머릿속에 외워야 되니까 해석만 하면 되고,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건 이제 전자를 한 원자에서 하나씩 하나 떼볼게. 자, 지금 11번 나트륨은 잘 봐라. 이제 이 주기성 갖고 11번 나트륨은 11번 나트륨은 A, B, C, D, E, F처럼 돼 있다 이거야. 이렇게. 됐지? 여기다 에너지를 가했어. 그럼 얘가 이제 전자 하나 도망가. 그럼 누가 되냐? 얘가 되겠지. 이렇게. 전자가 도망가겠지. 그럼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될 거야. 맞아, 틀려? 이거 누구의 전자 배치야? 10번 네온의 전자 배치지. 자, 여기 있는 애를 전자 떼어내면 어떨까? 10번 네온보다 더 세겠다. 왜? 10번 네온은 전자도 10개면서 원자 번호도 10개였다고. 근데 얘는 전자 10개인데 원자 번호는 11번이거든. 더 작다니. 그러면 봐라. 여기서 에너지를 가해서 전자를 도망가게 하는 에너지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또 에너지를 가해서 전자를 도망가게 한다. 잘 들어요. 전자 하나를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는 뭐라고 그랬지? 이온화 에너지라고 불렀지? 그치? 이것이 곧 이거를 칭하는 말이야. 어떤 원자 입장에서는 전자를 떼어내는데 첫 번째 전자를 떼어내는데 에너지가 뭐라고? 제일 이온화 에너지를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두 번째로 떼면 뭐가 되냐? 제2 이온화 에너지가 된다. 알았니? 그럼 무슨 말이냐? 얘를 이렇게 써볼게. 11번 나트륨 얘들의 주기성을 본다면 E1보다 E2가 세는데 이게 E2에 필요한 에너지거든. 이거 누구의 전자 배치라고 했어? 10번 네온이야. 다시 말할까? 자, 얘는 하나, 둘, 셋이는데, 그지? 에너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껍질을 그린 것 뿐이야. 근데 전자가 도망가게 되면 얘는 뭐가 되냐? 하나, 둘이요. 그럼 여기 8개가 있거든? 이 8개 중에 하나를 또 떼낼 때는 엄청난 에너지가 든다고 했어. 그때, 이렇게. 알았어? 그 다음, 이제 전자가 떨어지고 나면 얘는 이게 되겠지. 봐라. 이가 플러스가 되겠지. 이때는 이런 모형이 될 거야. 누구의 전자 배치 나가냐? 9번 플로린이랑 같을 거야. 이해갔냐? 그러면
이때 에너지는 또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요걸 잘 갑자기 커졌다는 얘기야. 갑자기. 왜? 외곽의 노란색 그러니까 M 껍질이 삼주기 전자 껍질이 하나 확 사라지면서 안정한 전자 배치에 도달했다는 뜻이거든. 이게 몇 배 커지면 이런 표현을 쓰냐? 약 4배 이상. 4배 이상 커지면 아 얘는 바깥쪽 껍질이 사라졌다라고 얘기해. 그럼 이걸로 너희들은 뭘 할 수 있어? 외곽에 전자가 몇 개 있다? 하나 있구나, 1족이구나 라고 추론할 수 있다거든. 알았어? 자, 세 말 들어봐라. 만약에 4번 베릴륨이 있다. 4번 베릴륨이 있다. 여기. 전자 하나를 버리게 되면 외곽에 전자 하나만 남지. 그치? 하나만 남은 전자를, 알았니? 하나만 남은 전자를 또 버리게 되면 이제 누구 전자 배치냐? 베릴륨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거지. 다시 4번 베릴륨을 내가 그리면 첫 번째 이온화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온화제 있을 거야. 근데 세 번째부터는 헬륨의 전자 배치를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갑자기 확 세진다고. 안정한 전자니까. 꼼지락. 알겠냐? 그래서 얘는 몇 족 원소다? 2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2족. 자, 12번 마그네슘으로 보여줄게. 내가 지금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어떻게 조개인지 원리만 알려주는 거야. 잘 봐라. 껍질로 보여줄게. 하나, 둘, 세 개인데 이 껍질이 전자가 2개 있어. 이게 바로 마그네슘. 자, 여기에다가 에너지를 가해. 이게 몇 차야? 1차 이온 에너지야. 그러면 아무래도 얘는 봐라. 중심에 12번인데 전자가 11개로 줄 거 아니냐? 11개로 줄 거 아니냐? 그럼 왼쪽보다는 반지름이 줄게 돼 있어요. 이해가냐? 왜? 여기에 전자 하나밖에 없을 거니까. 그럼 얘를 우리 뭐라고 불러? 이렇게 불러. 전자 하나를 잃었으니까. 자, 두 번째 요거 떼낼 거야. 누구 집어넣어? 두 번째 2차 이온에너지를 집어넣어.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야. 전자가 사라지니까 반지름을 주는데 뭐도 사라졌어? 껍질도 사라져서 반지름이 확 준다고. 이렇게 되면 12번 마그네슘 이가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거 누구의 전자 배치냐면 10번 네온의 전자 배치잖아. 여기서 떼낼 때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이게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여기서 떼내는 데는. 그럼 우리는 얘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E1, E2, E3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 둘 외곽에 전자가 2개 있구나 이렇게 본다고. 알았어? 이게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야. 알겠니? 자, 지금 내가 이렇게 그냥 순차적 이온화의 같은 족을 쭉 써줬지만 여기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어떤 과정이 나오게 되느냐, 이거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가도 문제 못 풀어요. 여러분들 미리 당해봐야 돼. 그럼 순서를 쭉 부를 줄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그래프를 띄우고 계속 추가적 설명을 할게. 지금까지 한 거 또 반복을 해줄 테니까 잘 듣고 출제자가 나왔을 때 문제 어떻게 풀면 되겠다라고 잡아서 갈 수 있도록 해. 알았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반지름의 주기성이야. 실제 값을 써놨거든. 니들이 봐야 될 건 이런 거라는 거야. 봐라. 2, 3주기를 많이 봐. 2, 3주기. 근데 여기서 호화실도 볼 줄 알아야 돼. 봐라. 2주기를 보니까 리튬부터 어디까지? 플로린까지 반지름이 자꾸 줄고 있잖아. 이게 바로 뭐 때문에 그렇다? 유효 핵전화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안쪽 껍질은 한 개로 똑같잖아. 얘네 2주기니까. 안쪽은 하나밖에 없잖아. 아래막기 효과는 비슷하다고 보는 거야. 흐름이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근데 하나, 이제 밑에 있는 21번 스칸디움, 티타늄, 보나디움을 한번 봐봐. 128, 127, 126, 125, 124. 줄고 있어. 맞나 했더니 구리에 가서 128, 아연에 가서 134. 안 맞지?
이 전이원소예요. 전이원소들은 사주기부터는 우리 룰이 안 맞아.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건 뭐야? 빙산의 일각이야. 내가 이 얘기 왜 알려주는 줄 알아? 너 분침과 우리가 배운 거다. 뻥이네요. 에이씨. 이럴 수도 있지만 분석화학이잖아. 자료를 주면 너희들은 그 자료에 충실해서 풀으라는 얘기야. 시험에 나올 때는 그래서 사주기를 넘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야. 저기 칼륨하고 칼슘도 잘 안 나와. 실제로. 알았어? 잘 봐. 같은 족을 봐봐. 번호가 커지니까 반지름이 커지고 있어. 이해 갔어? 그러네. 이해 갔지? 이건 뭐 때문에 그래? 전자 껍질수 때문에 그래. 자, 그럼 우리가 계속해서 내가 강조했던 거 세트 1하고 세트 2를 보자는 거야. 세트 1 봐봐. 여기다. 7번 질소부터 시작해서 9번 플로린, 그 다음에 11, 12, 13 여기가 세트 1이야. 그럼 얘를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나오는 거야. 봐봐. 가로축이 원자 번호고 세로축이 뭐 반지름 이렇게 했을 때 원자 반지름 이게 되겠죠. 세트 1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냐? 그러면 요게 누구냐는 거죠. 요게 질소 75, 73, 72 다 70대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 그만고만 하잖아. 그럼 얘는 186, 160, 그 다음에 143 보여? 100대, 160대 조위 쪽. 그러니까 얘가 몇 주기다? 3주기 원소구나 라고 보는 거야. 니들한테는 이 그림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해 갔어? A, B, C, D, E, F 중에 원자번호 순서대로 되라면 누가 제일 원자번호 어떨까? 맞춰봐. 이걸 대답하라고. 자, 빨리 리싱크래도. 누가 말을 해야 리싱크를 하는데 그냥 아무도 얘기를 안 하면 리싱크 안 돼요. 얘가 누구라 했어 얘들아? 질소,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이래서 A, B, C, D, E, F 중에 알루미늄 누구야? 그렇지. C가 번호 제일 큰 거야. 저렇게 비교하게 나온다고 시험에. C 다음에 누가 커? B. B 다음에 A. 그 다음에 누구냐? F, E, B야. 이해 갔어? 봐. 이게 같은 주기라는 거지. 이게 몇 주기야? 이게 3주기잖아. 3주기에서 번호가 크면 반지름 작잖아. 얘가 번호 제일 크고 그 다음 그 다음 얘는 2주기잖아. 그 다음 이걸 쓸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저 데이터만 주구장창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뀌어도 풀 수 있겠고. 이해 갔어? 좀 볼 수 있겠지 저거. 이렇게 바뀌어서 나올 수 있다. 그럼 가끔 또 뭐 나오느냐? 가끔 얘 나와. 가끔, 정말 가끔. 이게 세트 뭐지? 세트 2야. 세트 2는 원자가 몇 개야? 5개지? 5개로 나올 수도 있어. 5개로. 그럼 5개라면 내가 그려볼게. 원자 번호고, 잘 봐. A, B, C, D, E. 세트 2래. 15번부터 20번. 누가 20번이야? 하나, 둘, 셋. 둘, 셋. 셋, 둘, 셋. 너. 내가 얘기했지는 총만 맞는 구멍들어. 그치? D. 한심을 지금 선생님 잘못 보셨어 이거야? D야 저게. 얘가 20번, 19번. 이해 갔어? 얘가 또 17, 10. 그 다음에 이거 16, 15. 이렇게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냐? 생각해봐. 같은 주기잖아, 얘가. 그럼 얘가 4주기겠지, 4주기.
4중에서 반지름 큰 애가 번호 작은 거 아니야? 그지? 그렇게 머릿속에 딱딱 정리가 돼야 바로바로 치고 갈 수가 있는 거야, 저걸. 여기서 원자 반지름에선 누구는 빠진다? 18조 빠진다. 기억나지? 오케이. 원자 반지름 내에서는 이렇게 나와. 그 다음 봐라, 이제 그 다음. 니들한테 원자 문제 같은 거 문제 풀 때 보면 원자 반지름을 주고 뭐도 줘? 이온 반지름도 줘. 얘들은 이온 반지름이 다 작아. 왜? 누구 따라가냐?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누구 따라가? 10번 네온 따라가거든. 준다고. 그러니까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이 일보다 작아. 근데 얘들은 누구 따라가냐? 이쪽 끝에 있는 애들은 아르곤 따라가잖아. 선생님, 뭐 저기 여기 황이나 뭐냐 뭐 규소 이런 거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규소 같은 거 안 나와요. 중금속이라. 알았어? 그런데 옛날 모의고사에 얘가 나온 적 있어. 금속. 니들 2점짜리 문제를 이따 나눠주면 있을 거예요, 얘가. 그러면 붕소가 전자를 잃을까요? 얻을까요? 5번이에요. 10번 따라갈까요? 2번 따라갈까요? 2번 따라가죠. 전자 몇 개예요? 3개이죠. 이해 갔어요? 그러면 B 3가 플러스가 이온 반지름이 커요? 리튬 1가 플러스가 이온 반지름이 커요? 그럼 등전자 이론이잖아요. 리튬이 커요. 알았어요? 번호가 작으니까 헬륨이 약해서. 이런 것이 나온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에 나온 것들을 해석할 때 잘 보시고 그 다음 봐봐요. 여러분. 리튬이 반지름이 얼마입니까? 152죠. 자, 160보다는 작아요. 당연히 같은 족인 나트륨보다도 작아요. 알루미늄 얼마요? 143이죠. 3죽인데도 2죽이 리튬보다 작습니다. 이해갑니까? 저런 예외가 하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얘는 이온화가 되면 누구 따라가요? 헬륨 따라간다는 거예요. 아까 봤지? 저거 하나 예외다. 됐죠? 자, 이제 보세요. 여러분, 유효핵전화 나오잖아요? 유효핵전화 나오면 머릿속에 박아요. 족이 됐든 그것이 주기가 됐든 유효핵전화는 원자 번호가 커지면 무조건 커져요. 외우세요, 그냥. 같은 족이든 같은 주기든 이건 무조건 성립해요. 같은 족. 얘를 리튬, 나트륨이 커요. 같은 주기, 번호 크면 커요. 이때는 여러분 18종 나와요. 유효핵전화에서는 18번이 나옵니다. 원자 반지름만 측정 못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시험 문제 누가 나오냐고요? 얘가 나와요, 얘가. 이게 뭡니까? 세트 1이에요. 이게 나온다고요. 세트 1인데 누구 하나 빠졌어요, 지금? 질소 빠졌죠. 왜 뺐을까요? 출제자들. 왜 뺄까요? 질소가 알루미늄도 작아요. 그래서 산소부터 나와요, 시험. 그럼 여러분들은 뭐만 기억하면 되냐? 봐.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요. 이게 원자 번호가 있어요, 원자 번호. 그 다음에 여기 유효핵전화. 세로 쪽에 써 있을 때, 잘 보세요. 이게 A, B, C, D. 이 3주기 이렇게 씁니다. 2에서 3주. 원소들이 이렇게 써요. 조건이 있어요. 원자 번호가 연속이에요. 연속적 원자 번호. 이 두 마디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라고요? 세트 1이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2, 3주기 연속적인 이런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세트 1이라는 얘기면 저기서 2주기는 몇 개일까요? 하나예요. A 하나. 왜? 여기부터 출발하는 그래프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나왔으면 A, B, C, D 이러면 2주기는 3개예요. 여기부터 출발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갔어? 이 그림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어. 그럼 선생님 세트 2는 안 나와요. 그래서. 없잖아 저기. 세트 2는 안 나와요. 세트 1만. 봤죠?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지금 이제 그래프상에서 나올 수 있는 걸 계속 보는데 중요한 거 뭐였죠?
원자 번호가 크면 유액전화 무조건 큽니다. 어디서만 예외다. 세트 1만 예외예요. 그게 나와 시험에. 다음에 자 우리가 나오는 게 뭐라 그랬지? O, F, N, E, N, A, M, G, A, F 여기까지. 알았어. 여기까지 나온다. 봐라. 같은 축에서 번호 크면 크지. 같은 족에서는 번호 크니까 컸지. 그지? 그런데 세트 1만 적었다. 원인이 뭐냐? 가려막힐 효과 때문에 그런 거야. 알았냐? 이 가려막힐 효과가 번호가 근접한 아이들한테는 핵전화로 떨어뜨리는 거야. 핵전화로. 얘네 핵전화가 너무 원자 번호가 크니까, 차이가 크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지만, 같이 번호가 2, 3 차이면 이렇게 핵전화까지 떨어뜨릴 정도로 가려막힐 효과가 반지름에 영향을 많이 준다는 얘기야. 전자 껍질이 한 줄. 이해 갔죠? 자, 이제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에 또 그림이 나옵니다. 여기서 니들이 봐야 될 건 이거 보라고 그린 거예요. 이거. 이 주기가 일반적으로 3주기보다 거의 작다가 맞아요. 그런데 리튬은 유독 누구보다? 여기 있는 요놈들보다는 반지름이 크다는 거예요. 리튬. 저거 하나. 지금 계속 강조해 주는 거죠? 여러분, 베릴륨도요, 가만히 보면 저기 황이나 염소보다 더 큽니다. 근데 저런 건 안 나온다는 거지. 다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딱 세트에서 나오는 것만 나온다. 특히 봐둬라 이거. 뭡니까 이거? 세트 1이잖아요. 뭡니까 이거? 세트 2잖아. 이런 거 봐두라고요. 무조건 세트 1, 세트 2 잘 보시라고. 세트 1, 세트 2에서 반지름 제일 큰 애는 주기가 제일 큰 애 중에 번호 제일 작은 애. 왜? 주기가 크다는 건 껍질이 많고 번호가 작다는 건 그 중에 유액전화 제일 적은 애니까. 얘를 뜻하는 거죠. 얘를. 각 세트 1에서 큰 애들. 주기가 크고 그지? 세트 1에서는 3주기, 세트 2에서는 4주기예요. 무조건. 번호가 제일 작은 애들. 이해갔습니까? 번호 잡아두고. 자 이제 여기는 많이 안 틀려고 해서 애들이 열심히 하니까 애들이 여기부터 이게 문제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같은 족에서는 번호 크면 반지름 크다겠지. 그럼 이온에는 적죠. 떨어지기 쉽잖아. 몇 쪽에? 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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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고 있지.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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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고 있죠. 무슨 말이지? 이게 같은 족이라는 거야. 같은 족. 알았어? 이게 같은 족이라고. 이건 나오지 않아요. 쉬워서. 그럼 뭐가 나오냐? 얘들이 나와요. 뭡니까 이거? 같은 주기죠. 자,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테니까 이 데이터 보고 얘기해봐요. 이 주기에 10번부터 3번 사이에 이온의 제일 큰 애가 누구예요? 기호로 얘기해봐요. 기호로. 네온이 제일 크죠. 그 다음 플로린. 그 다음 질소입니다. 산소 아니에요. 질소입니다. 질소 다음에 산소예요. 그 다음 누구죠? 탄소. 그 다음에 누구라고? 벨륨, 붕소, 리튬. 이거 알아요. 아, 오다가 하나씩 또 바뀌는 거구나. 그래서 애들은 이걸 차라리 그리더라고요. 남자 새끼들 중에 EXI 노래를 갖고 이러면서 이걸 하더라고. 그건 이제 제2의 말이니까, 잔머리니까 여러분들이 그럼 따라서 말은 순서대로. 그래서 한번 모의고사에 뭐가 나온다니? 모의고사에 얘가 나온 적 있어. 2번부터 10번까지 이온의 순서대로. 누가 제일 커? 2번부터 10번 사이에 2번 짱. 그지? 그 다음에 누구야? 10번, 9번, 7번, 8번, 6번, 4번, 5번, 3번. 순서. 이거 자꾸 연습해. 아, 니들 2족, 13족. 그 다음 15, 16족. 꼭 기억해야 돼. 4번, 5번, 7번, 8번. 이해 갔냐? 그럼 그게 3주기에서도 성립을 하겠지만, 여기서만 나와. 얘는 안 나오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출제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어디냐고? 당연히 세트 1이야, 세트 1. 여기 봐봐. 이거.
자, 순서로 얘기해봐. 제일 센 애가 누구냐? 네온이지. 그 다음 플로린. 그 다음 누구야? 질소, 산소야. 어디부터 보라고? 세트 1 중에서 2주기부터 순서를 정해. 2주기부터. 그 다음에 3주기로 가. 누가 제일 세? 마그네슘, 알루미늄, 나트륨이야. 순서대로. 왜? 세트 1은 15, 16의 예외성과 2, 13족의 예외성을 다 갖고 있어. 세트 1. 근데 세트 2는 어떤 거야? 세트 2는 예외가 여기 갖고 있어요. 아르곤, 염소, 그 다음 뭐요? 인황, 이렇게. 그리고는 칼슘, 칼륨. 이거 더 재밌잖아. 하나 더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많이 나온다, 출제돼. 알았니? 순서대로 알아도. 자, 근데 말이야. 일단 알아. 지금은 1차 이온화제 전자를 떼낼 때 필요한 에너지를 지금 보고 있는 거니까 너희들이 2족, 13족과 15, 16족 벨륨, 붕소, 질소, 산소, 마그네슘, 알루미늄, 인과 황 요의 특징만 제대로 피칭하면은 대소 비교가 쉬워. 세트 1과 자꾸 써봐. 알았지? 그래서 여기는 숙제하면 되고, 자, 그 다음 봐라. 이제 국지적으로 시험에 나온다. 여기 한번 봐. 니들은 요걸 볼 필요가 없어. 요게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오는 포맷이야. 자, 같은 주기에서는 말이야, 얘들아. 2족과 13족. 우리가 말하는 이온화 에너지는 사실 몇 차? 제1 이온화 에너지를 뜻한다고 했지, 내가. 맞지, 아까. 제1 이온화의 뜻에 4번 베릴륨이 커, 보고 대답해. 5번 붕소가 커. 4번 베릴륨이 커서 예외라. 맞지? 12번 마그네슘이 커, 13번 알루미늄이 커. 얘가 컸어, 맞지? 자, 근데 문제 이렇게 나온다. 이 주기에서 3주기 원소인데 분명히 하나는 2주기, 하나는 13주기거든? 근데 이온화 에너지가 얘가 그대로. 얘 몇 주기 원소? 이거야. 니네 여기 비교해봐. 1등이 누가 이 4개 중에? 벨륨이지. 그 다음 누구야? 붕소. 그대마가 3주기 마그네슘, 알루미늄. 이해가냐? 당연히 같은 주기라면 2주기 세야 돼. 근데 왜 13주기 세냐? 이 13족은 몇 주기 13족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얘가 5번 붕소고 얘가 12번 마그네슘이었던 거지 지금. 이거 맨날 나오는 트랙이야. 뭔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박스 안에서 보더라도 2족 13족에서 2족이 커. 베릴륨이 크다고. 그런데 그 작은 13족보다도 3주기 12번 마그네슘은 더 작아. 저래서 시험에 나온다고. 알겠니? 그러면 이렇게도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겠지. 근데 이거는 내기가 힘든 이유가 하나 있어. 얘들을 내가 이렇게 2족 13족으로 노골적으로 써줬지만 이걸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로 니들이 찾게끔 합니다.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로 얘는 뭐 세 번째 3차 이온화가 굉장히 커진다든지 얘는 4차가 굉장히 커진다든지. 그럼 선생님 15, 16쪽이니까 6차가 커지고 7차가 커지게 만들면 되잖아요. 지면이 부족해. 2와 2, 2, 3, 2, 4, 2, 5 이렇게 귀찮은 거지. 지면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제대로만 나오기 시작해. 그 조건이야, 조건 이게. 알았니? 여기에서 꼭 기억해라. 요 과정 진짜 시험에 잘 나온다, 이거. 알겠죠? 놔뒀고. 2주기가 먼저 주기가 작은 것부터 찾으라는 거야, 그래서. 자, 이제 이거 봐봐. 이게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인데 전자를 하나하나 모든 걸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야. 수소는 전자가 몇 개 있어? 하나밖에 없지. 그래서 1차밖에 없어. 1차. 요거밖에 없어. 헬륨은 몇 개 있어? 2개 있지. 그러니까 1차, 2차 이게 끝이야. 다음 리튬부터 봐.
전자가 3개다. 1차, 그 다음에 누구의 전자 배치야? 헬륨의 전자 배치잖아. 이게 약 4배 이상이라고. 이게 에너지가 4배 이상이라고. 팡 커지는 게. 그 다음에가, 그래서 봐라. 리튬은 1차, 2차, 3차로 존재해. 그게 끝이니까. 봐라. 요게 1차고, 요게 2차고, 리튬은 요게 3차인데, 얘를 비교해보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된다고. 그 쟤는 몇 쪽이라고? 1쪽입니다. 자, 베릴륨 볼래? 베릴륨 보자. 1차, 그지? 2차, 그지? 3차. 안 써있지만 4차도 있는 거죠, 위에. 그럼 베릴륨은 1차보다 2차가 커. 근데 얘부터 갑자기 커져. 그래서 얘가 2족이야. 알았어. 앞에 에너지가 갑자기 커지기 전까지의 차수를 세면 그게 족이 된다. 근데 니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게 뭔 줄 알아? 바로 얘들이야. 어우, 징그럽게 많이 틀려. 무슨 말인 줄 아냐? 당연히 궁소는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겠지. 봐봐. 자, 얘가 몇 쪽이냐 그러면 100이면 100, 3쪽. 그래서 작살나요. 이게 몇 쪽이라고 해야 돼? 13쪽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그지? 이 실수를 제일 많이 한다고. 알았어? 이제 지금 동그라미 커, 네모가 커. 같은 주기야. 이거잖아. 1차잖아. 동그라미가 커, 네모가 커. 동그라미가 크다고. 저기 예외라고. 2족, 13족. 내가 보여준 게 이거거든. 봐라. 어? 니들이 봤던 그래프가 이거야. 이런 그래프. 알았어? 아까 우리가 전에 본 그래프가 요 1차 이온 에너지만 본 거야. 그때 봐라. 2족, 13족. 15족, 16족 예외였다고 본 게 저 그래프야. 그럼 저 위에 있는 거 뭐냐? 2차, 3차의 주기성이야. 출제자들이 얘를 물어봐요. 두 개를. 2차, 3차를. 이거 다 외워야 되네. 그지? 미친 짓이지. 이걸 어떻게 다 외워. 그래서 내가 찾는 법 알려줄게. 찾는 법 알려줄게. 무슨 말이냐? 얘 보면 피가 요렇게 하고 요렇게 움직였지. 근데 얘를 보면 피가 요렇게 하고 여기서 똑같이 주기성이 움직이지. 얘는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 한 칸씩 당겨지잖아. 지금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차 이온화 에너지 그래프를 외우고 있으면 2차, 3차를 다 비교할 수 있다는 얘기야. 보여줄게. 자, 이것만 봐. 이게 몇 차라고? 1차 이온화 에너지 그래프야. 이제 얘들이 이 그래프를 보고 2차를 비교해야 돼. 2차는 상대 비교하는데 한 칸씩 옆으로 당기는 거야. 왜 당기느냐? 얘는 리튬이 전자 하나 이루면 누구의 전자 배치? 헬륨이지. 이렇게 나와. 물론 그 세기는 저 위로 올라가 있어야 되지만, 잘 봐. 1차를 내가 해석을 해볼게. 1차 이온애들 니들이 그래프 상대 비교해라. 그럼 이 자리에 누구 와? 헬륨이 오고 이 자리에. 이 자리에 누구 와? 리튬, 베릴륨, 동소, 탄소, 질소, 산소. 뭔 말인지 알겠어? 2차는 한 칸씩만 옆으로 밀면 돼. 3차는 몇 칸 밀래? 2칸 밀면 되지? 이해했나 볼게. 이거 보고 대답해. 자, 순서대로 원소 기호로 얘기해. 1차 이온 에너지 세트 1에 제일 센 애가 누구? 네온. 아까 했잖아. 그 다음 누구야? 클로린, 질소, 산소. 입으로 얘기해봐. 그 다음에가 누구야? 마그네슘, 알루미늄, 나트륨. 됐지? 2차. 2차 제일 센 애가 누구? 아, 네온 자리에 누가 올까? 나트륨이란 말이야. 1등이. 2차가 나트륨이야. 그 다음 누굴까? 네온이야. 요 자리가. 그 다음에가 얘야. 누구? 산소, 플로린, 그 다음 질소.
그럼 여기 누구만 남아? 알루미늄, 마그네슘. 2차 이해갔냐 지금? 2차 이해갔지? 다시 한번 해볼게. 2차는 요 그래프는 냅두고 원소만 한쪽으로 옮기면 돼. 그럼 여기가 나트륨, 네온, 산소, 플로린. 이해가냐? 그 다음에 여기가 질소예요. 탄소 자리에. 그 다음에 여기가 알루미늄, 마그네슘. 그럼 3차는 이 자리가 마그네슘이 됩니다. 여기는 알루미늄이고 얘 하나밖에 없고, 자 마그네슘, 나트륨, 그 다음에 여기가 플로린, 네온이야. 이 자리에 가는 게. 그 다음 뭐야? 산소, 질소. 이렇게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됐지? 이제 질문이야. 원자 번호가 연속이네야. XYZ. 그리고 여기가 이온화 에너지인 거지. 강해지. 저런 애가 누구냐. 저렇게 나오는 애가. 같은 주기. 원자 번호가 연속이니까 같은 주기잖아. 그럼 누구가 여기 있다는데 이 주기에서. 리튬, 벨륨, 풍소. 또 하나. 탄소, 질소, 산소였어요. 이해 갔지? 쟤들만 얘잖아. 자, 얘가 이 차로 바뀔 때 모습이 얘 누굴까 이렇게 바뀌어. 이 중에서 리튬, 베릴륨, 풍소예요. 왜? 2차만 한 칸 옆으로 밀면 되잖아. 그럼 리튬 누구 자리로 가? 헬륨 자리로. 베릴륨 리튬 자리로. 풍소는 베릴륨 자리로 이렇게 그리고. 그럼 저게 누구면? 탄소, 질소, 산소면 얘들은 이렇게. 한 칸 옆으로 오면 붕, 탄, 질. 부딪히고 온다니까 지금. 보여? 2차는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내신에서 3차를 물어볼 수도 있어. 3차 어떻게 그릴래? 얘들 3차 그려봐야 돼. 3차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 3차는 어떻게 그려지겠냐? 얘는 누구 자리로 가? 수소 자리로 갈 거 아니야, 리튬이면. 그지? 그럼 이렇게 된다고. 그 다음에 베릴륨이 헬륨 자리로 오고, 그지? 풍소가 리튬 자리. 이런 그림이에요. 두 가지 그렸으니까, 그럼 얘들은 어떻게 될까? 3차가 되거든요. 얘들 그리면 어떻게 나올까? 3차면 하나씩 더 밀리면 되잖아. 베릴륨 자리, 풍소 자리, 탄소 자리를 그리면 돼. 이렇게 그리면 된다. 할 수 있겠어? 한 칸씩 미루는 거 이해 갔어? 그렇게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그리면 된다. 알겠지? 됐냐? 순서 잘 파악하고 특히 1차, 2차, 3차는 세트 1 같은 경우는 니들이 써봐 직접. 그러면 내가 왜 여러분들한테 자꾸 해보라고 하는 줄 알아? 맞추는 거하고 그 다음에 해보는 거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려줄게. 자꾸 해본 놈은 문제를 풀면 이것만 푸는 게 아니잖아. 그치? 다른 단원의 소단원 문제도 풀지. 근데 출제자는 자기 마음대로 문제 유형을 바꿀 수 있는데 패턴을 못 바꿔. 그럼 너네가 이걸 계속 써본 애들은 그 문제를 푸는데 이 패턴이 눈에 익어. 그럼 자신감이 받았다 안 맞았다 아니라 내가 제대로 푼다. 마음의 평정이. 그 문제를 답을 적고 그 다음 문제 가는데 깔끔해. 근데 이게 연습이 안 된 애들은 푸는데도 불안한 거야. 내가 봤나? 그럼 찝찝하게 그 다음 문제로 가면 또 머릿속에서 압력이 물러오고 그럼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 알았어? 그러니까 뭐냐? 텐션을 유지하려고 너희들한테 계속 트레이닝 하라고 합니다. 알았니? 자, 이제 이 완자 문제들은 좀 어려워.
알았니? 완자문제는 좀 어려우니까 이제부터 선생님이 주는 문제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자. 알았지? 이게 올해 3월 달에 나온 문제야. 3월 달에 고3들 모의고사인데, 보자. 여기에 보니까 음성도의 주기성이 있고, 홀전자수의 주기성이 있다. 그지? 그러면 너희들이 봐야 될 게 뭔지 알아? 이거야. 문제상에서 빨리 번호가 될 만한 거, 이거요. 무슨 뜻이야? 3주기라는 거야. 11번에서 17번. 자, 3주기면 항상 주기성에 먼저 봐야 될 주기성이 뭔지 알아? 홀전자수. 가장 먼저 파악을 해야 될 주기성은 누구라고? 홀전자수다. 그 중에 누구냐? 3. 얘잖아. 이거 2이야. 알았어? 질소 1. 대표적으로 홀전자수가 3. 그러면 이 자리는 누구냐? 좌우잖아. 규소 아니면 항이거든. 근데 전기 음성도를 너희들이 모르니까 이 문제를 못 푸는 거야. 음성도가 얘보다 크지. 이 플로린이 음성도 제일 세거든. 전자쌍을 당기는 힘이 세긴데 얘는 항이야. 인보다 번호가 크니까. 그리고 더 센 B가 누구냐? 바로 염소야. 왜? 니들 일자리는 몇 개 있지? 일자리는 3개가 있어. 홀분자수. 기억나냐? 주기성 1, 0, 1, 2, 3, 2, 1, 0. 이게 15족이라고 해. 15족. 그러면 1족, 13족, 17족인데 얘가 떴어. 그리고 음성도 제일 낮은 애가 있단 말이야. 야, 얘는 뻔하지. 생각해봐. 0짜리 누구냐? 얘하고 얘인데 음성도 18정도 취급을 안 한다니까. 화학결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누구야? 12번 마그네슘이죠. 그거보다 더 작은 애. 이 누구야? 11번 나트륨이 되는. 이런 순서만 찾으면 되는데, 자, 음성도를 모르면 이걸 못 찾아요. 근데 원소를 다 찾았어. 니은이 이게 뭘 말하냐는 거야, 이게. 이 분수 봐봐. 제1분의 제2, 이거 무조건 무슨 얘기냐? 얘 찾으라는 얘기야. 가장 큰 놈이 되잖아. 얘 몇 쪽이냐, 얘들아? 이게 1족의 특징이잖아. 하나 버리고 바로 커지는 거. 1족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문제상에 얘들아, 이거분의 이것이 제일 크다 그러면 몇 쪽 물어보는 거야? 2족 물어보는 거야. 2족. 4배 이상 커지는 데가 어디냐라는 분수값. 알았지? 그런 얘기고, 원자과 전자수에 당연히 원자번호 제일 큰 놈이 크겠지. D하고 E를 보면은 D가 16족, E가 15족이니까 D에서 맞는 설명이 된단다. 이거는 주기성이니까 음성도 때문에 너희들이 좀 어려워할 수 있어. 그래서 전 문제로 넘어가 보자. 자, 원소 A에서 F의 주기와 이온 반지름을 나타낸 것이래. 이온 반지름이다. 그러면 내 말 잘 들어봐. 원자 번호는 이것 중에 하나래. 뭐가 떠올라? 세트 원이야. 이렇게. 출제자들은 이렇게밖에 안 물어. 이거 세트 원이야. 그리고 이온 반지름이다. 그럼 니들은 등전자 이론이라 이거라는 걸 알아야 돼. 7번이 제일 커야 돼. 껍질이 동일하잖아. 맞지? 자, 그렇다면 이 말을 잘 들으라고. 원소 A에서 F의 주기라고 했으면 요만큼이 몇 주기고 2주기고 요만큼 몇 주기니? 3주기잖아. 그래서 A, B, C들이 2주기 원소고 D, E, F가 3주기 원소라는데 이온 반지름 제일 작은 애가 누구냐? 얘가 알루미늄이겠죠. 이렇게. 얘가 누구고? 마그네슘이고요. 얘가 누구예요? 나트륨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플로린, 산소, 얘가 질소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A에서 C 중에 F보다
원자 반지름이 큰 원소의 가지수는 뭐? 자, F보다 이렇게 써있어. F가 누군데? 알루미늄이잖아. 원자 반지름이 큰 A에서 C 중에 F보다 원자 반지름이 큰 애가 누구냐? A에서 C 중에 있어? 없잖아. 3주기 원소가 무조건 원자 반지름이 크지 않아? 그거 묻는 거네 이거. 알았냐? 0이 있냐 답이? 거기? 0이 없어? 그럼 하나 있다는 얘기네. 와우. F보다 원자 반지름이 큰 원소의 가지수. 대박인데 이건? 알루미늄보다 원자 반지름이 큰 애가 이렇게 시험에 낼 리는 없는데. 응? F가 원자를 말하는 거예요. 응. F가 원자야. 알루미늄. 부끄럽게. 이거 두 개네. 그죠? D 두 가지야. 근데 A, C 중이야. 그치? A에서 C 중이래잖아. 맞지? 문제가 잘못된 것 같은데. A에서 E 중 이럴 거 문제가 A에서 C가 아니라 A에서 E 중일 것 같아. 야, 답 몇 번이 봐봐. 두 개인가? 답이. 그럼 문제가 잘못된 거야. 내가 잘못 친 거야. 그럼 A에서 E야. 그거 바꿔요. 그거. A에서 E 중으로 바꿔. 문제가 잘못된 거야. 알루미늄보다 원자 반지름이 크려면 나트륨과 마그네슘밖에 없잖아. 여기는 없어. A, B, C는 다 작은 거야. A에서 E 중이라고 바꿔. A에서 E 중. 문제가 잘못됐네. 이렇게 문제가 잘못되면 한참 헤매요. 됐죠? 자, 이제 작년 니들 선배 이거 잘 봅시다. 원자 W 세트. 여러분 이거 몇 개예요? 여기 써준대 친절하게. 네 가지. W, X, Y, Z. 네 개. O, F, M, G, A에 뭐예요? 세트 원이에요. 이렇게. 이거 세트 원이라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애예요. 원자 반지름이 이렇게 된대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원자 반지름을 쓰세요. 얘가 1등이죠? 알루미늄, 산소, 플로리드. 이렇게 쓰세요. 그러니까 원자 반지름이 W, X, Y다. 그러면 저 순서를 따르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 반지름, 이것도 이온 반지름 바꿔봐요. 이온 반지름 바꾸면 얘가 1등이에요. 플로리드. 그 다음에 마그네슘, 알루미늄. 이런 식으로. 됐지? 그러면 너희들이 보면 W, X, Y인데 지금 W만 빠지고요. X, Y가 지금 써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X가 큰데 여기서는 Y가 크네요. 그것들을 조합해서 맞추면 됩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현재 여기는 원자 반지름이 Y가 작은데 여기는 Y가 앞서요. 잘 보세요. 요런 게 XY가 만약에 요 관계라면 원자 반지름하고 이온 반지름이 똑같아요. 같은 주기면. XY는 절대 같은 주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원자 반지름이 작았다 그러니 얘는 무조건 2주기예요. 얘는 3주기란 얘기죠. 얘기가. 그래서 2주기 원소가 있는데 얘가 이온 반지름을 앞에 확 들어오겠죠. Y. 그죠? 그러면 요 3주기 X보다도 더 큰 애는 이 W는 반드시 마그네슘일 수밖에 없고 얘는 알루미늄일 수밖에 없어요. 마그네슘, 알루미늄. 그러면 사실 저 W는 이온 반지름으로 따지면 여기로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로 W. 그 다음에 요게 마그네슘이니까 W, 요게 X로 들어가야 돼요. X. 그죠? 그 다음에 이온 반지름 얘가 Y면 얘가 Z가 되겠죠. 순서대로. 요렇게. 알겠습니까? 요런 순서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Y는 산소다. 맞았고요. 제1 이온화 에너지를 물어봤으니 얘들은 볼 까닭이 없죠. 3주기는 저 아래쪽이잖아요. O하고 F 중에는 당연히 F가 센 겁니다. 이건 예외가 없잖아요. 마그네슘, 알루미늄만 예외예요. 알죠? 제1은 얘가 셉니다. 2족이라. 그래서 제1 이온화 에너지 W하고 X를 물어봤네. 아, 예외 물어봤네. 누가 커야 돼요? 2족이 더 커야죠. W가. 그래서 이거 맞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꼭 물어봐요. 제1 이온화 에너지 예외인 걸 꼭 묻는다고. 알았지? 그 다음 원자과 전자가 느낀 유액전화 뭐라 그랬어 내가? 이거 이상하게 모의고사에서는 주기가 다른가 물어봐. 같은 주기 물어봐. Y, Z 같은 주기지? 누가 써야 돼? Z가 써야 될 번호가 크니까. 그래서 이렇게. 알았니? 그러니까 유액전화는 번호 큰 놈이 세다라고 외우고 있어도 틀릴 일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 세트 1에서 2주기에 10번에서 갑자기 11번으로 넘어오는 과정이 극히 예외인 과정이야. 알아두면 좋은 거지. 자, 이거는 뭐 문제냐면 IQ 테스트 문제다. IQ 테스트. 자, 원소를 규칙에 맞게 배치하는 탐구 활동인데 가로, 세로, 대각선에서 세 개 숫자합이 같아야 된대. 그럼 이게 힌트잖아. 이거 합치면 얼마니? 21이지. 그럼 여기 21 나오니 1 나오려면 여기 뭐 해야 돼? 11 나와야 돼. 그잖아. 그럼 요거 21 나오려면 여기 7이어야 되지. 대각선. 그럼 여기 5, 7. 뭐 나와야 되냐? 9 나와야 되지. 이렇게. 됐어? 그러면 11, 7. 이거 합치면. 그러니까 이거 푸는 거야. 지금 원자번호 넣어야 돼. 알았어? 할 수 있겠지? 합쳐서 가로, 세로, 대각선 모두 21이 나오게 맞추면 문제는 나온다. 이거. 이해갔냐? 그럼 뭐 IQ 테스트 문제니까. 그리고 여기 봐봐. 디귿. 원자과 전자가 느낀 유액전화 무조건 번호 끊는 있잖아. 물론 이때 예를 들어 10번보다 11번이 누가 더 세냐 그러면 10번이 세다고 해야 돼. 그건 껍질이 바뀌는 거니까. 알았어? 그것만 조심해. 옵스. 이건 좀. 자, 여기 한번 봐. 원자 번호가 5에서 9번인 몇 주기냐? 2주기야, 2주기. 그치? 2주기면, 자, 여기 설명은 이거야. 원자들은, 원자과 전자가 들끼리 유액전화가 커질수록 반지름이 준다잖아. 같은 껍질에서 그랬잖아. 원자 번호가 커지면 핵전화 커져서 반지름 준다고 했잖아. 그래서 탐구 과정이 쭉 써 있어. 가로축이 원자과 전자가 들끼리 유액전화야. 그럼 세로축은 원자 반지름이고, 그럼 얘가 핵전화가 제일 세서 반지름이 제일 작으니까 얘가 9번이겠지. 9번. 맞지? 그 다음 얘가 누구고? 8번 산소율도, 7번 질소, 6번 탄소율도, 얘가 5번 풍소율도야. 이거야. 가설은 옳다. 됐지? 그러면 동그라미 기억. 원자 반지름이 작아진다. 옳다고 그랬으니까 작아진다가 정답이고, X는 6번이야. 문제가 굉장히 길지만, 결론은 간단한 문제다. 다음. 자,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어렵겠지. 야, 189번에 원소들 읽어봐. 뭐다? 세트 1이다. 그치? 세트 1인데, 그럼 너희들은 제대로 써놓고 이 원리들을 그대로 써. 야, 항상 이렇게 문구 문제는 말이야. 마지막 결정적 힌트야. 근데 조건을 주어진 대로 그대로 써. 홀전자 써 그랬으면 여기다 써. 질소 3이야. 2, 1, 1. 이거야. 홀전자 수. 알죠? 3, 2, 1. 그리고 나트륨은 1쪽이니까 1. 홀전자 수는 X가 Y보다 크대. 자, 그렇다면 뭐 3, 2일 수도 있고 2, 1일 수도 있으니까 이건 아무런 힌트가 될 수 없어. 이건 그냥. 자, 원자 반지름은 Y, Z, W다. 원자 반지름 그대로 써보자. 나트륨. 요 원리대로 그대로 쓰는 거야. 질소, 산소, 플루. 이렇게. 됐냐? 그러면 저기에 지금 X가 빠진 거야. 홀전자수 X가 빠졌고, Y, Z, W인데, 적어도 Y 정도가 되려면 이 앞에쯤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지? 근데 Y는 누구는 죽어 다니겠냐? 질소는 죽어도 아니야. 맞지?
질소면 질소보다 저기 흘러다 큰 놈이 없거든. 그러니까 얘는 누구다? 나트륨일 거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 얻어낸 거예요. 하나. 나트륨.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얘보다 큰 X는 뭐 누구든 될 수 있는 거야 지금. 누군 빠지고 플루린은 빠지겠네. 그죠? 플루린은 빠지고 X는 누구든 될 수 있죠. 자, 제1분의 제2우는 이러면 무슨 얘기를 의미하니? 제1 이온화의 제2 이온화가 크다는 얘기는 저거는 대표적으로 일종 원소들이 제일 클 거 아니야. X하고 Z가 있는데 X가 Z보다 크대. X가 Z보다. 그렇다면 홀전자수 여기 있는 X가 있는데 여기에서 X자리가 누구고 그 다음에 Z자리가 누군지를 찾아내야 돼. 알았어? 먼저 제1 이온화 적어봐. 누가 제일 크냐? 제1 이온화 에너지는 저 중에 플로린 1등. 맞지? 그 다음에가 누구니? 질소다. 이거 조심해라. 그 다음에가 산소다 얘들아. 왜? 질소는 15족, 산소는 16족이니까. 아이고 부끄럽네. 그 다음에 내일 새벽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예상된대. 아니 소리를 제거했는데 비상 그것만 소리가 나네. 마지막이 나트륨이 나면 제1분의 제2는 항상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여기서 많이 나와요. 항상 이게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생각을 해봐야 되라. 자, 제1을 비교하면 질소, 산소 이렇게 되지. 제1 기억나냐? 여기는 누구 있고 이쪽에는 누구 있고 플로린 있고 여기는 누구 있어? 산소 있고 이렇게 되잖아. 순서가. 2차는 어떻게 들어야 돼요? 2차는 질소는 탄소 자리에 가고 맞지? 산소는 질소 자리로 가잖아. 맞냐? 제1분의 제2 누가 크냐? 제1분의 제2 산소가 크지? 1차는 작고 2차는 크니까 제1분의 제2는 산소가 크잖아. 이거 많이 나오는 패턴이야. 알았니? 그래서 제1분의 제2 XZ를 물어봐. 그럼 XZ는 산소나 질소 중에 하나인데 X가 산소인가? 라고 문제를 딱 들어가. 얘가 질소. 그렇지. 들어가. 알았어? 왜? 패턴을 아는 거야, 패턴을. 이 패턴을 아는 거야. 1차가 15족이 크다고. 16족이 작고. 근데 2차는 오히려 16족이 커. 15족이 작고. 그래서 이 패턴을 많이 물어봐. 물론 제1분의 제2 물어보면 1족을 물어보나 했는데 1족은 이미 찾았잖아. 틀리면. 그래서 요것들을 이렇게 풀면 풀린다는 거야. 알았어? 잘 들어봐. 아까 우리가 배웠던 문제 CNO 이 세 개가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있다가 2차 할 때는 참참참 이렇게 변하는 거 봤잖아. 그지? 근데 이렇게 묻는다고. 제1분의 제2. 제1분의 제2를 물어보면 누가 더 크다? 산소가 큰 거야. 질소보다. 그럼 얘를 이렇게 넣을 수 있잖아. 베릴륨하고 누구 넣을 수 있어? 풍소도 넣을 수 있지. 이거 제1분의 제2 공부하고. 알았어요? 이런 패턴을 꼭 기억해라. 너네가 이해만 하면 돼. 그러니까 이런 게 시간이 걸려. 그리고 풀다 보면 봐라. 이거 어떻게 풀지라고 했는데 패턴을 기억한 친구들은 혹시 이 둘이 예외니까 저길 갖고 묻었나 하고 들어가 보면 나와. 그죠? 출제자 머리는 있어야 되겠지. 자, 이건 좀 쉽다. 세트 1이지. 얘네 딱 봐. 세트 1에 누가 2죽이야? 얘들이 2죽이겠지. 얘가 3죽이고. 기억났지? 그리고 선생님 아까 이거 연습했잖아. 3죽에서 간이름 제일 큰 애. 얘 몇 번? 11번이지, 번호. 얘가 12번이라니까. 원자 번호가 작은 애가 뚱뚱하잖아. 자,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얘들 2죽이거든. 제일 뚱뚱한 얘가 7번, 8번, 9번. 다 풀렸어. 알겠어요? 이 패턴. 근데 니은 한번 봐봐.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잖아? 그럼 적어도 CD, E 관계를 묻진 않아. 같은 주기에서 묻지. D하고 E 물어봤네. 누가 더 커? D가 커야죠. 번호가 크니까.
무조건 번호 큰 애가 짱이라고 했잖아. 디귿 한번 봐. 제2 이온한 애를 물어봤어. 왜 BC를 물어봤을까? 예외니까. 7번, 8번 중에 누가 1 이온한이 있고 7번이 컸잖아. 근데 제2는 8번이 커야죠. 위치가 바뀌니까 한 칸이 느리니까. 그래서 8번이 더 크다. 디귿 맞아. 이렇게 꼭 예외에서만 물어. 항상. 알았어요? 이 문제가 떡상인데, 떡상. 얘들아. 이 문제 나오지 않아요. 왜 안 나오냐? 얘 때문에 안 나와, 얘 때문에. 얘 때문에 안 나오니까. 안 나오는데, 이 문제를 갖고 응용은 할 수 있어요. 이게 예외가 들어가서 어려운 문제였어요. 여러분. 이게 예외가 들어갔죠. 재작년에 6월에 나온 문제인데, 이 문제가요. 지금 여러분들 금속과 비금속만 찾아보세요. 흰색 막대기가 원자고 검은색 막대기가 이온이에요. 그럼 A는 금속이에요, 비금속이에요? A가 원자 반전 이렇고 이온 반전 이렇고 금속입니다. 맞죠? 원자 반전 이온 반전이 작으니까 B는 어때요? 금속입니다. C는 어때요? 금속입니다. 됐어요? 그런데 D는 어때요? 비금속. 그럼 적어도 D는 흰색 막대기로 봤을 때 주결표 오른쪽 끝에 있는 거예요. 이해 갔죠? 그 다음 A, B, C는 다 왼쪽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 보세요. 우리가 금속을 본다면 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다 그려줄게. 리튬, 벨륨, 중소, 탄소 이렇게. 나는 18족을 그리지 않아요. 원자 반전이 없으니까. 2, 3주기를 했으니까 나트륨, 알루미늄. 자, 이 상태에서 A, B, C, D는 이 중에 하나예요. 2, 3주기니까. 그치? 너희들이 저걸 맞추는 거죠. 그러면 A, B, C는요. 이온화가 되면 반지름이 줄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이 중에 있다. 이게 A, B, C고요. 나머지 D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 D. 근데 얘들 안 나오거든요. 14도. 안정해서. 그럼 여기서 D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얘입니다. 이걸 찾아. A, B, C가 양용이 되는데 그 양용이 되는 이온 반지름이 누가 제일 커요? A가 제일 크죠. 크잖아요. A가 제일 크잖아요. 근데 봐요, 여러분. 만에 하나 A, B, C가 같은 주기라면 얘일 가능성이 있죠. 같은 주기니까. 맞죠? 그럼 이온이 되면 이온 반지름은 누가 제일 커야 됩니까? D, B, 그러니까 A, B, C 이거 맞아 틀려요? 맞아요. 이것도 나트륨 이온. 왜? 같은 주기들은요, 원자 반지름의 상대와 이온 반지름 상대가 똑같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제일 크죠? 이온이 돼도 얘가 제일 커요. 중요한 건, 이 D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 때문에. 이 말 때문에. B하고 D는 2주기 원소라고 했어요. B하고 D는 2주기 원소. 그러니까 얘들은 같은 주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B가 분명히 이 중에 하나인데, 여기가 B가 있고 저 D는 여기에 있는 음이온 중에 하나예요. 알았습니까? 근데 너희들이 B와 D가 화합물이 이렇게 된다는 거 의미를 지금 모르잖아. 저 이온결합이거든. 1대1 결합하는 거. 그러니까 리튬이면 얘는 플로린이고 베릴륨이면 산소란 뜻인데 베릴륨 이온결합하기 되게 어려워서 거의 리튬하고 플로린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리튬이 출현한 거야 여기에 그냥 무조건. 그래서 B가 리튬이라고 쳐버리면 리튬보다 뚱뚱한 애는 얘밖에 없어요. 나트륨밖에. 잘했어요. 응? 얘가 A, 얘가 B. 자, 문제는 C예요. 문제는 C입니다. 여러분, 리튬은 적어도 알루미늄보다는 커요. 얘들보다는 작지만 알루미늄 이하의 3주기보다는 컸던 애라고요. 그죠? 근데 요 C가 만약에 얘라면
여러분, 이 B는 이온화가 되면 누가 되죠? 헬륨이 되잖아요. 헬륨이 되면 껍질이 어때요? 되게 작죠? 근데 그거보다 더 작아요, C가. 그럼 옆에 있는 애들, 옆에, C는. 옆에 있는 애들이요. 여기 있는 애들은 이온화되면 네온이 되니까. 그래서 이 C 같은 경우는 베릴륨 아니면 붕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쪽 애들이다. 알겠어?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B와 C는 같은 족이 아니라 B와 C는 무슨 족이다? 여기 B, C는 같은 축이다가 맞아요. 같은 축이. 족이라고 따지면 BA가 같은 족이에요. BA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A는 금속이 확실하고요. 네온의 전자배치를 갖는 D이온 플로린이라고 잡으면 여러분 플로린 몇 번이야? 9번이지. 몇 죽이야? 2죽이지. 그럼 에소비탈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 되지. 그럼 전자 4개 들어가잖아. 그럼 9번이니까 5개 남았지. P오비탈 3개만 있으면 되지. 그래서 보면 오비탈 수라네. 2죽이니까 분모가 2고 분자는 3이주고 P오비탈 그러니까 5개짜리. 맞는 말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이게 뭐를 찾아가는 게 좀 어려웠냐면 B가 리튬이라는 걸 눈치채기가 되게 어려웠던 거야. 그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는데 점수는 2점짜리야. 점수는. 근데 어느 면에 있나 봐봐. 17번이면 4면이거든. 이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야. 그냥 풀어본 거야. 니들한테는 안 나와. 알았어? 풀어본 거야 그냥. 이제 저기서 홀전자 수가 같다 본 게 저게 힌트거든. 다 1자리가 돼야 돼. 1, 1, 1. 자, 이 문제는 좀 쉽죠? 여러분, 이 중에 이온 에너지 제일 큰 애가 누굴까? 185번. 이온 에너지 제일 큰 애 누굴까? 야, 무조건 18족이 제일 크지. 그것도 1주기 18족. 헬륨이 짱이라고. A가 제일 커. 알았어?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아. 야, 2번 봐봐, 2번. B에서 D 중에 유액전화 누가 제일 커야 돼? 무조건 D죠. 번호 큰 애가 제일 크잖아. 이런 것들 푸는데, 연습을 해서 풀으라고, 이거는. 알았어?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 주기율파하는 문제야. 이거 뭘 의미하냐면, 야, 이거 그래프 잘 봐. 니네 나왔을 때 이 그래프 못 봐갖고 틀린 친구 많아.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1차, 2차, 3차, 4차 이온화에는 적은 거야, 이게. 그럼 먼저 A부터 봐. 맨 왼쪽에 있는 애. 요랬다가 갑자기 이렇게 된 거야. 갑자기 커졌지? 이거 1족이야, 1족. 갑자기 커졌으니까. 그럼 두 번째 막대기. 얘도 갑자기 커졌지? 얘도 1족이야, 1족. 그럼 세 번째 막대기는, 갑자기 커졌지? 이거 2족이야. 그러면 너희들은 얘가 3, 4족이니까 A는 1족이고 B도 1족인데 이온화 에너지를 보니까 누가 더 커? B가 더 크잖아. 같은 1족인데 B가 더 크잖아. 그럼 얘가 3족이고 얘가 4족인 거야. 같은 죽인데 이온화 에너지가 크니까. 그래서 A는 19번 칼륨이 되는 거고 B는 11번 나트륨이 되는 건데 문제는 C야, C. 이 C를 보게 되면 뭐가 힌트냐면, 잘 봐라. 뭐가 힌트냐면 이 C 같은 경우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빡 커졌어. 맞지? 근데 누구보다 커? 옆에 있는 이 빨간색 B보다도 크잖아. 그럼 니들 나트륨과 마그네슘 관계가 이 관계잖아. 다시 말하면 봐라. 얘는 2족이거든. C는 무조건 2족 원소인데 얘가 칼슘이냐 마그네슘이냐 문제인데 얘가 칼슘이라면 이 칼륨 앞에 있는 A하고 비슷비슷하단 말이야. 왜? 칼륨, 칼슘 역을 한 칸씩 옮기면 두 칸 또 옮겼을 때 그지? 모습이 비슷해야 되는데 얘는 누구랑 비슷해? 가운데 있는 B랑 비슷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마그네슘이라고 그렇게 맞추고. 알았어요? 왜? 2차가 적어도 봐라. 나트륨, 마그네슘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알루미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누구였어? 이게 네온이었잖아. 그 다음에 플로린이었고. 그럼 봐라. 1차는 누가 컸는데 마그네슘이 컸어. 1차는 컸어.
컸는데 2차는 나트륨이 여기 있고 마그네슘이 여기 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지금 3차를 비교하면 나트륨은 여기 가야 되고 마그네슘은 여기 있어야 되니까 이런 관계예요, 형님들. 이런 거. 알겠어요? 3차가. 그래서 얘는 마그네슘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면 이제 설명을 하고 선생님한테 질문했을 때 좀 풀 수 있어요. 하나만 풀게 더. 하나만.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거 되게 간단한 문제인데 여기 봐봐. 이상주기야. 니네 같은 주기면 15주기 커, 16주기 커, 이온 에너지. 15주기 큰 거 기억나지? 근데 지금 누가 커? 16주기 크지? 그럼 2주기야. 무조건. 알겠니? 얘가 3주기야 그래서. 같은 점선은 같은 주기라 했으니까. 그럼 얘가 누구야? 산소고. 얘는 바로 17주기니까 플루린이며, 얘가 누구냐? 그러면 인이야, 인. 3주기. 그래서 A는 2주기 원소다라고 해서 틀렸고, B의 이온 에너지는 같은 주기 15조 원소보다 작아야 돼요. 작아야 돼요. 원자 반지름 B가 크니 C가 크니 그러면 당연히 B가 커요. 번호가 작은데. UF 전하는 플로리 있어야돼도. 그쵸? 이렇게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걸 왜 한 방에 확 못 들어가지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면 체킹을 합니다. 대신 중요한 거. 한 면을 풀고 답을 맞추세요. 알았어요?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면을 들어가십시오. 계속 쭉 풀고 답 체크하면 맨날 같은 것만 틀려요. 다음 시간에 충분히 풀어오고 그리고 프린트 받아가요.